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 가정이 잘 살려면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마음은 따뜻하고 행동은 바르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자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은 따뜻하고 행동은 바르게. 자, 이렇게 사는데요. 오늘 오후의 말씀은 뭐냐면 지혜롭게 사는 법을 좀 가르치자. 그럼 우리 부모들이 먼저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혜롭게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주신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상 명령이고 하나는 이제 문화 명령입니다. 그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내 증인된다.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문화 명령, 이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런 거 있는가 하면 한편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땀 흘려서 일하면서 먹고 살아라. 근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일이고 노동이고 또 직업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된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직업이 있는데 가인이나 아벨을 보면 가인은 이제 목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은 가인은 농사를 했고요. 아벨은 목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좀 서로 간에 달랐어요. 그래서 가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왜 해야 되냐?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았죠. 근데 이제 아벨은 이제 목축을 하면서 양의 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별로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일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한번 예배 드려봐라 하니까 내가 그런 거 왜 해야 되냐 무성의하고 또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거칠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것을 받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라고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관심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지혜롭게 사는 법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를 그냥 억지로 한다든지 강요돼서 한다든지 이러면은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문직이 자기의 만족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판검사 한다지만은 날마다 사람 세워놓고 너는 1년, 너는 징역, 무기수, 너는 사형 이런 거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의사가 되더라도 그래요. 의사가 되더라도 날마다 아픈 사람들하고 씨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얼마나 만족하냐라고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그게 지혜로운 삶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강요되거나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마음이라도 바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일이고 내가 기쁘다.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뭘 원하느냐라고 기도해봐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만 주고 나머지 안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장수와 또 모든 전쟁의 승리와 이런 걸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내가 우선순위로 내가 해야 될 일 이런 거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삶으로 바꿔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뭔가 거기에 우리의 중점을 둬야지
그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은사발견인데 그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내가 항상 순서를 앞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레드 오션, 블루 오션 이렇게 얘기할 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가지고 막 피 흘리고 이런 거는 결국에는 피를 흘려야 되고 자기도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데로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블루 오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남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또 이제 자기의 그 삶이 안정이 되고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문경세제를 갔었는데 그 문경세제 가서 항상 거기가 시간이 좀 애매하거든요. 시간이 애매해요. 그래서 저녁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뭐 문은 거의 닫을 지경이고요. 늦게 가서 이제 늦게 내려보니까 그러면은 식당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문 닫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할까라고 생각하다 검색을 하니까 그 피자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웬 피자집이 있냐. 저는 문경세제 피자집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거기 가면 대부분 다 한식당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피자집이 있어서 그 괜찮다고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이제 피자를 시켰는데 화덕 피자라 하더라고. 그래서 시켰는데 제가 먹은 피자 중에 제일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 이탈리아 이제 피자잖아요. 근데 거기 뭐 피자 굽는 밀가루를 거기서 이제 직접 수입을 한다 하더라고. 수입을 해서 숙성시켜가지고 화덕으로 해서 구워서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식당에 보니까 식당 저쪽에 구석에 그 밀가루 부대들이 쭉 쌓여 있더라고. 그걸 진짜로 수입해다가 그걸 쓰는가 봐. 저는 피자 잘 몰라요. 근데 제일 맛있더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느낌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다르게 하는 거지. 다르게. 굽는 방식도 다르고 뭐 밀가루 쓰는 방식도 다르고 뭐 숙성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면은 그냥 동네에서 시켜다 먹는 피자랑 전혀 맛이 다르더라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라고 할 때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100명 중에서 선착순 하게 되면 항상 힘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밀려나거든요. 그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내가 좀 구별되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나가게 되면 거기에 또 다른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등보다는 독특한 것이 뭔가를 찾아라. 그래서 은사개발, 내 재능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근데 하고 싶은 일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 재능이 뭔가, 그런 걸 찾도록 해라고 얘기죠. 금요 기도회를 많이 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다는 잘 못 오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되면 휴가로도 내라, 반차로도 내라 그랬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방학 때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피자를 처음에 사줬거든요. 니들 기도한다고 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금요 기도를 나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줬는데 근데 방학이 끝났는데도 3월달, 4월달 또 계속 나오더라고. 좀 줄긴 줄었는데 그래서 또 사줬어요. 또 사줬어.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그 스승의 날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초등부도 그렇고 유년부는 없나? 중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부 그렇고 이렇게 뭐 선물을 가져왔어요. 선물 가져왔는데 중등부에서 이렇게 뭐 목사님 감사해라고 해서 뭐 써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거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다 막 써가지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제가 좀 읽어봤는데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어요. 걔네들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이런 게 있다고.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졸기만 했는데 피자를 주셔서 감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피자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애들한테 얘기하기를 니들이 금요기도를 나오면은 아마도 학교 성적이 엄청 올라갈 거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그리고 학교 성적이 안 올라가게 되면 나는 공부로는 안 될 거니까 공부로는 포기해라. 그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를 찾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기도에 많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해가지고 줄 서서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갈 애들은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성적은 비슷한데 방향성이나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느껴지게 되면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굳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중소기업 잘해주면은 뭐 거기 가도 되는 거예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나왔는데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 자기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대기업 안 갔대요. 안 가고 중소기업으로 오니까 그 중소기업에서 의심을 했대요. 얘가 뭐하러 우리 회사로 왔지? 서울대 출신인데 그랬대. 근데 이제 뭐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냈는데 보니까 자기는 거기 가서 별로 재미가 없고 그렇더래. 그 자기는 연봉은 좀 적지만은 중소기업이 좋아가지고 좀 인간적이고 가족적이고 그래서 여기로 왔다고. 뭐 형편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집에 아버지가 뭐 재벌이면, 빌딩 재벌이면은 뭐 대기업 갈 필요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는 그냥 줄 서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좀 다르게 하는 방법이 뭔가. 그걸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훨씬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부모들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 그래, 가업이 되잖아요, 가업이.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그 집안의 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걸 물려받았을 때 기계적으로 똑같이 찍어내게 되면은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은 그거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손맛을 낸다든지 혹은 거기에 독특한 어떤 거를 쓴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 다르게라고 하는 얘기는 언제라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를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똑같은 게 아니라 좀 다르지만은 특색 있게, 재능 있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천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등학교의 그 학생 기록부를 보면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기적이나 업적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두뇌 회전이 늦고 사교적이지 못하고 말이 늦어가지고 전응아가 아닌가 이랬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천재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고 또 그 시점이 있습니다.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게 그랬냐가 되게 중요한데 때에 따라서는 독특하게 자기 거를 알고 찾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롭게 사는 법에 대한 것은 뭐냐면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생교육이에요. 평생교육.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는 너무나 학습을 많이 해요. 근데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팽개쳐놓고 학습을 안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등생이 중학교 가서 우등생이라는 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우등생이 고등학교 가서 우등생이라는 법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아서 대학을 잘 갔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사람이 꼭 우등생이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배우는 거를 즐거워하고 항상 배우는 거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그 경험과 새로운 세계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굉장히 그 병폐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선행학습이라는 거. 그래서 한때 일산에 그 후곡마을에 학원가들이 되게 번창했는데 지금도 아마 좀 모양은 바뀌었지만은 있는데 그때는 정말 무식했습니다. 그래서 막 학원에서 몇천 명을 모아가지고 그냥 외국어반도 만들고 과학고반도 만들고 심지어는 민사반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민사고가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민사고는 전국에서 몇 명 뽑지를 않아요. 사립 그 학교인데 거기를 가라고 해가지고 막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추기는 거죠. 당신 자녀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학원 와가지고 줄 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외고가 그 인원이 그때는 외고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외고가 자꾸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문과에서 이과로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막아놨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선행학습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초등학생도 민사반이 있어. 그 말이 돼요? 초등학생이. 우리 집도 말 안 되는 집 많이 했다고. 그러다 또 이 민사반을 가려고 그러면은 그 학원에 민사반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또 가서 다른 데 가서 좀 배우고 막 준비해야지 그 민사반 시험 치면 또 가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사실 통계로 쫙 보면은
여기 학원 다니면서 막 이렇게 외고반, 과학고반, 과학고등학교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뽑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 와서 학원에 앉아있는 애들은 막 수백 명인 거예요.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놓고 막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채질하는 거죠. 부채질해가지고 막 애들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애들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질리게 만드는 그래서 부작용이 엄청 많아. 부작용이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대학원 좀 갔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다 뻥이에요. 나중 가서 보면요. 그게 안 돼요. 나중 가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강남을 가면은 강남에 있는 학교에서 대학을 많이 보낸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강남에 그 공부시키려고 가는 부모들의 재력이라든지 열이라든지 혹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학습의 능력이 출발부터가 좀 뛰어납니다. 뛰어납니다. 그런 애들이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강남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은 서울대학을 많이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기본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너무 많이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선행학습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대반을 가는데 초등학생을 의대반 모집해가지고 돌았어요. 초등학교 때 우등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등생 절대 아닙니다. 가서 의대 가더라도 나 다니기 싫다 해서 자퇴하는 애들도 있고 강제로 자퇴가 되는 애들도 있죠. 조국 전 장관 딸은 어쩌저쩌 해서 갔잖아요. 대학을 갔잖아. 가지고 의전원을 들어갔잖아. 그랬더니 유급을 몇 번 했잖아요. 유급 몇 번 했잖아. 근데 원래는 제적당할 건데 어쩌저쩌 해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들 막 있잖아. 그래야 지금 조국 장관이 조용하잖아요. 지금 감옥 가 있어요. 근데 막 계엄령 쳐가지고 막 했던 유는 지금 영화 보러 다녀. 영화 보러 다닌다고. 그래서 이게 빈대를 잡다가 다 불질러 놓더니 완전히 계엄 친 사람은 멀쩡하니 다니면서 재판받는데 영화도 보러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그런다니까. 한강 가가지고 또 이렇게 앉아서 구경도 하고 지금 재판 중인데 구속만 안 되고 재판 중인 거예요. 그죠? 기소당해가지고. 그런 세상 웃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배운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해야지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그래서 그 아이비리그의 대학에 아시아계가 많고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 많은데 제일 그 중에서도 유급을 많이 당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부모들의 소원이 뭐냐면 네가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법대나 의대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가서는 이제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줬잖아요. 대학 가서 대학 가는 소원을 이뤄드렸으니까 대학 가서는 공부하기 싫은 거야.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닌 거야. 그게 뭐냐면 열의가 식는 거예요. 열의가 식으면 당장에 낙제하게 되고 유급에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배우는 게 즐거운 일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배우고 성장하고 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법이죠. 지혜롭게 사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왔다. 네. 받으세요. 네. 그래서 도쿄에 유대인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처음에 학교를 가게 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뭘 하냐면 케이크를 자른대요. 니들이 학교에 입학해서 축하해. 이제부터 공부하자라 케이크를 자르는데 다윗의 별이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네, 별. 그 케이크를 자르는데 그 케이크가 얼마나 달콤해요. 그러니까 니들이 공부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케이크 먹고 공부하자라는 거지. 공부할 때 니들이 지금 그 의대 준비반이야 아니면 민사고 준비반이야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얘기 질려가지고 그래서 케이크를 먹고 나니까 달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공부하는 게 달달하고 재미있는 줄 알아. 마취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고 긍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 끝없이 성장하려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네 번째로는
머리를 쓰고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물고기 잡는 법은 뭐냐면,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잡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낚시로 잡는 경우도 있고, 그물로 잡는 방법도 있고, 뭐, 고기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혜잖아요, 지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혜롭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알려주도록 하는 거지. 그러려면 이거 뭐 되냐면, 이게 솔로몬의 재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예배 드린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말해봐. 그러니까, 선악을 알기에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야, 그거밖에 안 구하냐? 내가 다른 것도 다 줄게 그랬잖아. 근데 선악을 알기에는 지혜가 뭐냐면, 이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예요. 이거는 올바른 거고, 이거는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어린데, 아버지 다윗의 그 왕위를 이제 계승했잖아요. 그럴 때, 국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40년 동안에 그 통치를 했기 때문에 권력 누수가 있어요. 내임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군부에서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앙시 품은 사람도 있고, 또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의 그 흠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누적이 많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풀려고 그러면은 그 선악을 아는, 분간할 줄 아는 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백성이 뭐냐면, 두 여자가 와서 싸우잖아요. 아이가 죽었다 이거야. 근데 이 죽은 아이가 누구 아이냐라고 할 때, 서로 죽은 아이는 아니라고 안 죽은 아이를 자기 아이라 하잖아요. 그럼 지금 같으면 간단하죠. 유전자 검사하면 되잖아요. 유전자 검사하면 딱 나올 텐데, 그 당시에 솔로몬을 올 때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칼 가져서 쪼개서 나눠 가져라 하지. 살아있는 애. 죽은 애는 어차피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애를 그러면 공평하게 쫙 잘라서 둘이 나눠 가져라 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대로 해. 이런 여자가 있는가 하면 한 여자는 뭐죠? 아이 그만두라고 그냥 내가 포기하겠다 하잖아. 그래서 솔로몬이 판단할 때 누가 진짜 생모입니까? 이 쪼개자고 하는 여자는 가짜인 거야. 자기 생모는 쪼개자는 소리 못해. 그래가지고는 이제 선악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왕으로서의 얼마나 권력을 갖느냐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이거를 정치하고 풀어나가는가 그런 지혜죠. 지혜죠. 그러면 이제 국가 경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고집이 세고 말이야. 그래서 막 구수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인생을 얼마나 산다고 구수까지 합니까? 그거 뭐 고시해가지고 변호사 되고 판검사 돼서 뭐 하게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좋은 데 쓰면 좋은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됐는데 고집부통이니까. 지금도 부정선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번 주에 사전선거입니까? 대통령 사전선거 이번 주가? 맞아요? 네, 선거로 갑시다. 부정선거라고 또 안 가는 거야, 사전투표를. 왜 안 가? 정말 이거 나라가 진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정치를 하고 말이에요. 막 그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것인가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야 되는데, 고기 잡아주면 뭐하냐? 금방 먹었지는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예가 있습니다.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머리가 둘인 거야.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냐 둘이냐, 이게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그걸 이제 분간하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 살아있는 아이가 누구 아들이냐라고 할 때 쪼개서 나눠 가지라 해서 분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둘인 아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게 아이가 둘인지 하나인지를 어떻게, 머리가 둘인데 이 사람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머리에다 붓는 거야. 머리가 둘이니까 여기다가 붓고 여기다 붓는 거야. 여기다 부었더니 아야 그러는 거야. 뜨거워 그러는 거야. 근데 여기다 부었더니 이쪽에서도 뜨거워 그러는 거야. 그럼 뭐예요? 양쪽에서 뜨겁다 그러면 뭐예요? 이건 하나야. 한 사람이야. 근데 여기다 부었더니 여기는 뜨겁다는데 여기는 반응이 없어. 그럼 이건 두 사람이야.
예를 들면 그런 거라. 그래서 이거 계속 훈련해야 된다니까. 훈련, 지혜롭게 사는 법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질문과 대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질문과 대답을 해야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자꾸만 이제 그 응용하는 게 생기고 적용하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서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이렇게 시험 쳐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하는 이런 평가 방법이 이게 뭐 할 수는 있긴 하는데 이게 최고의 방법은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쳐가지고 점수 매기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랑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그거 다 알게 되거든. 이 사람이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 게 다 알게 되거든. 그래서 그 우리나라 학생들은 질문을 잘 안 한대요. 그냥 문제풀이만 뒷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수능 같은 경우도 그 대학 입시를 이렇게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시험인데 사실 이게 뭐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아요. 계속 나오네. 이게 지금 만능은 아니라고 얘기죠. 만능은 아니라고 얘기죠. 왜냐면 문제풀이만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풀이 기계적이거든요. 그래서 막 3수, 4수, 5수 하다 보면은 답 다 외워버려. 웬만하면. 답 다 외워본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뽑아봐야 나중 가서 문제 해결 능력이 별로 없어요. 예? 문제 해결 능력이 별로 없어요. 유대인들이 상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장사를 잘한단 말이에요. 장사의 신이야. 그 장사의 신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프랜차이즈 갖다 하잖아요. 그럼 프랜차이즈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지혜가 들어있겠죠. 놀랍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개인이 어리버리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백다방이 돈을 좀 벌었는데 백종원이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해가지고 망했다 해가지고 지금 방송에도 안 나가고 뭐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 프랜차이즈 잘 안 된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나름대로 그 노하우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하게 되면은 잘하는 만큼 내가 많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방식이나 이런 거, 그런 거.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최선당 그 샤브샤브를 갔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한두 번 갔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거기나 가자 그래서. 저는 일산에 오래 살았지만 맛집을 너무 몰라. 그래서 이제 오늘도 몇 개 이제 얻어서 이제 제가 기록해 놓을 판이에요. 근데 최선당 그렇게 맛집은 아니에요. 근데 갔는데 딱 가니까 이번에 방식이 바뀌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시간 제한을 걸었더라고요. 90분 안에 먹고 나가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권사회도 가고 교사회도 갔는데 바깥에서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숟가락 놓자마자 나가라 하라는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밥만 먹고 말도 못하고 나옵니까? 식충이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단체로 갈 때는 그거 좀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숟가락 놨는데 나가라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아예 바꿔놨더라고. 딱 입장에서 90분 딱 체크하면 돼. 그래가지고 그날 엄청나게 과식을 했어. 시간을 보고 먹으니까 2배를 먹은 거야. 그러면 식당이 내가 볼 때는 2번 돌리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간 제한 안 하면 90분 하면 거의 먹고 나와요. 근데 90분 하다 보니까 막 허겁지겁 먹는데 더 빨리 먹고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더라고. 그냥 안 먹을 것도 다 먹는 거야,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이게 상술인데요, 상술.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그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술이 뛰어나다 했는데 이건 뭐냐면 항상 상황이나 상대방이나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지, 그죠? 그래서 뭐 보석상이 굉장히 많다 하잖아요. 그것도 지혜롭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히틀러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회복이 안 돼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가는 데마다 많이 박해를 받게 되고 그 부당한 거를 많이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집을 짓고 뭘 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부동산이 되면 회수가 안 돼요. 너 나가 이렇게 버리면은 다 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업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보석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보석 그냥 조금만 주머니에 넣고 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막 소하고 돼지하고 이런 거 막 갖다 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돌리면 어떻게 돼? 가져갈 수도 없잖아. 그리고 삶의 지혜죠, 그죠? 그리고 삶의 지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자기들 업종에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 영업 비밀들이 있어요. 영업 비밀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들 가지고 있는 뭐 보석 이런 거 있으면 자기들끼리 다 해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다 해주는 거지. 살도록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면 이제 이단들이 점조직해가지고 다단계 하는 거예요. 다단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되지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되면요,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사는 법을 알려주게 돼서 같은 지혜를 가지고 경영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사냐라고 할 때 아주 그냥 부모로부터 지혜롭게 사는 법을 터득해가지고 그렇게 가업을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가서 그냥 줄 서가지고 그냥 단답형으로 해서 OX나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막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거를 다 꾸리면서 살겠는가. 그 다음에 그 지혜롭게 사는 법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유치원을 이제 좋은 데를 보내야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유치원, 제일 큰 유치원이 어딜까요? 자연 유치원이요. 그럼 자연 유치원이 어디 있어? 탄현에 있나? 그냥 시골에 옛날에 뛰어다니는 산과 들판이 다 자연 유치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계절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밥 먹고 늦게 나갔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오늘 예배 못 올 뻔했어요. 내가 중간에서 절반만 하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걷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원래 도는 대로 다 돌았어. 근데 보니까 지금 이 땅바닥에 꽃들이 많이 피었어요. 가보세요. 꽃들이 엄청 많이 피었어요, 지금. 야생 꽃들 이런 게 많이 피었다니까 그냥 막 핀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애들이 옛날에는 그런 걸 보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언제 봄이 되는지, 언제 가을이 되는지, 언제 겨울이 되는지, 겨울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 지혜롭게 사는 법을 터득을 해서. 그러고는 그 놀이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창의적이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뭐 게임기를 사주고 그다음에 뭐 그 애들 그 놀이기구 이런 거 사주면은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라는데, 근데 보면 굉장히 철없는 아빠들도 있거든. 자동차, 모형 자동차 있잖아요. 근데 그 전기로 해서 가는 건가, 배터리를 해서. 그러면 여기 가다 보면 산책로 같은 데서도 그 아빠가 애 태우고 그거 막 가더라. 애 타는 걸 아빠가 타고 막 가더라고. 그런 거 해가지고는 별로 지혜롭지 않습니다. 별로 지혜롭지 않습니다. 애들도 지금 전동 휠을 많이 하잖아요. 전동. 그래가지고는 그거 하는데 그거 놀이기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속도감 때문에 그걸 하는가 봐. 그 좀 더 하다 보면 이제 오토바이 같은 거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거를 배우려고 그러면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랑 소꿉장난하고 놀고 그런 건 하세요. 자동차 그런 거 해가지고 전기로 해서 막 가는 거, 쉐 가는 거, 그거 뭐하라고 그런 걸 하냐고 지금. 어린아이들한테 스피드를 즐겁게 해서 나중에 뭐 하겠어요. 속도 위반해야지. 차 운전해가지고. 알아들어요? 이 꽃이 뭐냐 이런 거 해가지고 꽃 이름이나 좀 알려주고, 지금 뭐 봄이니까 날씨가 이러네 이런 거는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 천지가 지혜로운 거지. 사람들이 모여 살더라도 애들이 옛날에 굉장히 지혜롭게 놀았다니까. 지금은 지혜롭게 놀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게임으로 시작해서 게임으로 망하는 거야. 어려서부터 게임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른이 돼도 게임을 하는 거야. 게임하다 보면 싱겁잖아요. 그냥 도박을 하는 거야. 그럼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럼 회사 가서도 어떻게 했냐. 지혜롭게 하란 말이야. 지혜롭게. 지혜롭게 하려고 그러면 딱 보면 안 되니까요. 일을 전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면허증이라는 것은 필요해요. 의사가 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지 의사가 되는 거고, 뭐 판검사가 되려면은 뭐 이렇게 자격증이 있어서 그걸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 지혜로운 거야. 지혜로운 거.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결혼 누가 못하냐고. 결혼 다 하지. 근데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해놓은 대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고 순종하고 서로 간에 덮어주고 살아라. 그게 지혜인데 그렇게 안 해요. 너 돈 얼마냐?
뭐 그런 거나 하고, 그러나 서로 안 질러 하고, 그러니까 뭐냐, 완전히 반지혜적으로 살다 보니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안 되는 거지. 지혜롭게 살도록 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애완동물 같은 걸 통해가지고 이제 뭐 보면은 동물교감센터라고 이런 게 써놨어요. 저기 한전 있는 데도 보면은.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애견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다 아주 센터를 지었는데 지나가면서 그냥 봤는데 뭐 동물교감 뭐 치유센터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인간들이 자꾸 난폭한 짓을 하니까 그래서 뭐 이거 뭐죠? 가축 집에 있는 뭐야 개나 이런 거 고양이 이런 거 막 죽이면은 범죄자로 해서 처벌받잖아요. 이게 길고양이들 있죠 동네에 그거 막 죽이면 안 됩니다. 동물을 죽이는 거는 범죄 행위라고 써놨잖아요 현수막에.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자꾸 인간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고양이들하고도 좀 지내고 개하고도 지내고 좀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도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짐승들은 가축들은 그야말로 친인간적이고 환경적인 것 같아. 예? 그것도 닭이 계란을 놓잖아요, 닭이. 그러면 뭐 사이 오면은 막 잡아준다는데 옛날 엄마들은 막 모가지 비틀어서 닭도 잡았잖아.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지만은 어쨌든 간에 닭이 알을 놓고 그러면은 꼬꼬댁 그러고 지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다 먹었잖아요. 그럼 지금 닭은 어디 있어요? 개도 마찬가지잖아요. 개도 밤에 되면 뭐 도둑도 지키고 그 다음에 개하고도 잘 지내고 그러니까 소하고도 잘 지내가지고 그 봉화에 그 할아버지 소 원앙소리에 그 영화에 보면 담긴 그 집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집들은 평생에 소하고 같이 일도 하고 살면서 나중에 소 죽으니까 그냥 도축장으로 안 보내고 묻어줬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이렇게 짐승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인간이 가공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인간이 가공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거기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했던 거예요, 다.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어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형으로 이제 이 목축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애완경 같은 경우에도 다 이쁜 놈만 공장에서 만들어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게 좀 우리의 지혜로운 삶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쁜 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소유욕이 많아진다든지, 혹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른다든지, 뭐 이런 식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입양할 때는 엄청나게 입양해놓고는 버릴 때는 가차없이 버리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가족이면은 가족도 한 가족으로 살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이런 환경 같은 게 많이 무너진 거지.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법을 항상 학습하게 되고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 갖다 놓도록 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굉장히 그 지혜로운 건축들이 많아요. 지혜로운 건축이.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은 땅 밑에 집을 진 데가 있대요. 유럽에 어디로 가게 되면. 그럼 거기는 그 왜겠냐 보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더워. 그러니까 지붕만 위로 올라와 있고 땅 밑에다가 다 거주 공간이 든 거야. 얼마나 지혜로워요. 지금은 아파트 관리비 많이 나오죠. 에어컨은 별로입니다. 난방비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기장판이 있는데 전기장판하고 난방하고 하면은 그 저희 사모님은 난방은 잘 안 내려요. 근데 전기장판은 잘 거예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잘 거예요. 딱 아침에 일어나면 전기장판 딱 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난방을 딱 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네요. 뭐가 지금 관리비 많이 나온 줄 알아? 전기장판이 문제가 아니야. 전기장판, 카본, 탄소매트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이 난방이 사실은 돈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난방을 내리셔라고 하는데 내 맘대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 부자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사는 거 보면은 옛날 사람들 굉장히 지혜롭게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건축 소재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굉장히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왜 우리가 김장을 했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김장을 했겠지. 겨울에 야채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뭐, 요즘 여기 보니까 그 설렁탕집이 사람이 없더라고. 걱정이 돼. 근데 일산에 맛집은 따로 있는 거죠. 설렁탕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설렁탕 먹을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 국물을 애들이 그걸 맛보고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피자 먹고 뭐 일본식 뭘 먹지 그거 안 먹는다니까. 근데 그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 게 뭐냐면 그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설렁탕하고 하는 해장국 하는 저기 다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족 그런 거 가지고서 끓여가지고 먹잖아요. 그거를.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고기도 천지인데 스테이크에서 먹지 뭐하러 그 뼈를 삶아가지고 국물을 먹냐고. 그러니까 삶에다 지혜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게 다 있어요. 추운 유목민 몽고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냥 치즈 만들어가지고 그 우유 해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야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안 된다더라고요. 이거 채소 종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차를 먹게 되면은 그게 이제 가공해서 섭취할 수 있잖아요. 식물성을. 그래서 티벳이나 이런데 그래서 동서양을 연결할 때 제일 많이 갔던 게 소금하고 차예요. 차가 안 가면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몽고 사람들을 막 칼로리가 많아가지고 겨울에 추운데 견뎌야 되니까 먹긴 먹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뭐냐면 심혈관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야. 심혈관이. 그러니까 그런 치즈 종류나 육류 정도를 많이 먹게 되니까 어차피 그 많이 먹게 되니까 에너지는 많이 쓰지만은 그게 심혈관 같은 데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문제 생겼다면 거의 그걸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도 마셔야 되고 뭐하고 한데 어쨌든 간에 지혜의 덩어리야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거기에 반응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AI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대화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뭔가 다 시키잖아요. 근데 걱정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AI 종로로 해서 AI한테 정복당할 거라고 인간이 AI를 만들어가지고 다 부려먹었는데 나중에 로봇가 우리를 조종해서 이겨버리면 어떻게 되냐. 걱정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가 진짜 지혜롭게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기계 문명으로 지혜롭게 하다 보면 나중에 기계한테 당할 수 있다. 그런 경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 되잖아요. 아무튼 간에 지혜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상상력이다. 상상력. 그래서 항상 독창적이고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 그게 지혜로운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의 근원은 뭐냐면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걸 통해 가지고 상상력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지금 봄이 어떠냐라고 할 때, 지금 5월의 날씨가 어떠냐라고 할 때 우리가 말로 표현해 보라 그러면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하게 될 때 옛날에는 그랬죠. 호랑이가 뭐 담배를 피웠는데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상상력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기본으로 살았던 하나님 백성들은 뭐냐면 성경 얘기,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스토리텔링이지 그게. 그래서 보면은 찬송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막 바벨탑 얘기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얘기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돔성 얘기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니엘 얘기도 하게 되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다는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런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전달하게 될 때, 많은 부분, 상상력, 창의력, 독창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스필버그가 영화 감독인데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할 때 어려서부터 뭐 그 지원해줬다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사냐 할 때 너무나 단편적이고 너무나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막 게임해가지고 부시고 죽이고 살리는 거 이런 것밖에 없으면은 그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얘기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하고 대화 많이 하고 이런 영적으로 좀 풍성한 사람이 되면 아주 상상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런 거.
너무 메말라가지고 손에 만지고 보이는 것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이 쭈그러들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 뵙겠는데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부모들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혼자 사는 게 힘들잖아. 그러니까는 부부가 결혼해 살게 되고 그다음에 가정은 이렇게 살게 되고 이웃간 이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삶의 설계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야. 자동차가 왔으면 자동차를 내가 지혜롭게 운영해야 되는 거야. 근데 괜히 막 그 잘못하면은 사고나 내고 돈만 쓰는 거예요.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는 게 얼만데 내가 얻는 유익이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길을 계속 다니다 보면 신호 다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딱 오게 되면은 저쪽에 저 변전사 앞에 그 옛날에 이마트 있었던 자리 거기 오면 반드시 신호가 걸려요. 그리고 한참 걸려요 거기는. 근데 성질 고약한 사람이 막 시속 80km, 100km 해가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막 야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기 때문에 60km 이상 안 갑니다. 걔는 기름만 땄습니다, 가봐요. 어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미련한 경주를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막 경주를 하고 학교도 좋은 데를 가야 된다고 막 직장도 좋은 데 아니 가서 붙어 있어야지 문제지 그거. 붙어 있어야 문제지. 누가 변호사 못했냐고. 변호사랑 브로커랑은 사촌지간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은 인권 변호사도 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맨날 뜯어내려고 하는 거고 소송이나 붙으려고 하면요 고약한 거예요. 네? 아파트 관리소에다 한번 얘기했다니까 왜 여기 스토퍼가 없냐고. 그래서 좀 하면은 차 대는데 좀 좋겠다 했더니 이거 말씀도 마세요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 마당에다 했대요. 스토퍼를 하면 뒤에다 부딪히지 않으니까 했더니요 누가 와서 주민이 넘어져서 소송을 걸었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주민이 뭐냐면 변호사였대. 그래서 소장님이 큰일 났다고. 변호사한테 걸려가지고. 변호사한테 걸려요. 그러면 뭐냐면은 지혜롭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막 소송 건다 그러니까 관리소 얼마나 이성봉 장님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세상은 그런데요. 자, 오늘 말씀 뵙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마음은 따뜻하게 그런 행동은 바르게 또 지혜롭게 사는 법을 내가 터득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터득하게 되고 그래야지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집안에서 결혼을 하든 어디 가서 살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게 하면은 좋은 거 다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자기가 이제 봉사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미련한 거야.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또 먹여줘도 뱉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은혜롭게 생활을 못하게 되고 교회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 됩시다. 아멘. 솔로몬이 뭘 그랬냐면 선악을 분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 했잖아요. 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 지혜를 얻게 되면 내 삶이 부유해지게 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복된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지혜롭게 사는 법을 알아서 정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혜로운 집을 짓고 지혜로운 삶을 유산으로 넘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